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했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냥 놀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3세 은퇴자가 직접 깨달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그냥 노는 게 인생 최고더라. 이 말이 처음엔 좀 가볍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말이 노년에 꼭 필요한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작은 비밀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논다는 말의 오해와 진짜 의미.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누가 논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게으르고 쓸모없어 보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느낌부터 듭니다. 특히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스스로도 괜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은퇴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논다는 건 결코 무기력하거나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지요. 중앙일보에서 2023년에 진행한 은퇴자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은퇴자들에게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놀면 불안했어요. 내가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늘 걱정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되고 창밖만 바라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큰 자유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 일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선 보고서와 마감, 가정에선 자녀 뒷바라지, 사회에선 남의 눈치와 역할. 그런데 은퇴 후에 논다는 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생산성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무언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심리이지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 놀아도 된다는 자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 후 우울증과 불안을 크게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알람에 쫓겨 허둥지둥 나갈 필요 없는 하루.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점심때는 천천히 마트에 다녀오고 오후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졸리면 그냥 소파에 기대 잠드는 여유. 저녁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손주 사진을 보며 웃는 순간. 이게 겉으로 보기엔 노는 하루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루,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주권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8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서도 하루 2시간 이상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냥 논다는 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논다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쓰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만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특권 아닐까요? 두 번째,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 노는 시간.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뭘까요? 돈도 걱정이지만 결국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병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라고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무리해서 일하거나 책임을 이어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확률이 1.7배나 높았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리거든요. 반대로 마음을 편히 놓고 그냥 노는 시간을 가진 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고 우울감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에 소개된 66세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면서 매일 오전에 공원에 나가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셨대요. 사람들은 저분은 맨날 논다 하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바둑이랑 산책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에요. 그 결과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고 체중까지 5kg나 빠지셨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그냥 노는 게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정말 몸을 살리는 일이 맞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여가가 꼭 필요하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쉼 그리고 놀아도 된다는 여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좋은 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꽃을 바라보는 시간. 벤치에 앉아 친구랑 손주 얘기하며 한참 웃는 순간.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틀어놓고 졸리면 그냥 낮잠을 청하는 오후. 이게 무슨 대단한 운동이나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내려주고 혈압과 심장을 지켜주고 면역력까지 살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삶을 회복시키는 자연 치유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즐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발생률이 30% 낮았고 한국노년학회 연구에서는 여가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냥 노는 시간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그러니 혹시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냈네 하고 스스로 책망하셨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건강을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세 번째,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지요.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손주 용돈은 줄 수 있을까? 혹시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은퇴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로 은퇴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엔 다들 돈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살아보면 큰돈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세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이 제일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큰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친구랑 공원에 도시락 싸서 먹고 집에서 라디오 듣는 게 전부인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이 말씀 혹시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젊을 땐 아파트 평수, 자동차, 명품 가방, 해외여행 같은 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햇살 좋은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이 최고의 사치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여가와 만족감이었습니다. 즉, 가진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만 명의 은퇴자를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달랐지만 여가를 잘 즐기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나 높았습니다. 한 신문 칼럼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복은 지갑의 두께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운가에서 온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언제나 끝이 없지만 여유는 작은 습관 하나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산책하며 하늘을 보는 것.
동네 시장에서 5,000원어치 과일을 사와 천천히 손질하는 것. 친구와 1시간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일들이 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노년의 진짜 행복이지요. 여러분,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거액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유, 바로 이 여유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가족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여유다. 네 번째, 노는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출근하느라 아침밥을 같이 먹지 못했고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요. 친구들에게는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남발하다가 정작 몇 년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마음 편히 노는 시간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잊고 지냈던 관계가 하나둘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한국일보 칼럼에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손주 생일날조차 회사 일 때문에 얼굴만 비추고 금세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손주와 케이크를 만들고 놀이터에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손주는 할머니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가족에게 미안함만 남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으며 추억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아내랑 같이 시장을 다니는데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장 보면서 실랑이도 하고 또 같이 웃고 그러면서 대화가 다시 많아졌어요. 젊을 땐 늘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삶을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둘 사이의 시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우울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또 한국노년학회지의 실린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규칙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잘 노는 시간이 단순히 즐거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계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한번 같이 먹자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야, 너 아직도 옛날처럼 웃네 하고 농담이 오가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또는 손주와 함께 앉아 그림을 그리며 할머니는 이렇게 색칠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구나 하며 웃는 순간. 이게 바로 노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소중한 관계의 회복 아닐까요? 여러분, 관계는 노력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유 있는 시간, 바로 그 노는 시간이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일 때문에 놓쳤던 대화, 바빠서 못했던 만남, 미뤄두었던 안부 인사들이 노는 시간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혹시 요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느끼신다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작은 여유를 허락해 보세요. 한 통의 전화, 짧은 산책, 소소한 만남 속에서 잃었던 관계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학이 알려주는 여가의 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늘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정작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더 이상 보고서도 없고 출근 종소리도 없고 누가 성과를 평가하지도 않지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에서 무엇을 즐길까로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75년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가와 인간관계다. 이 말 참 깊지 않습니까? 평생 쌓아온 재산보다 어떻게 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노년학회지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여가 활동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가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가 된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즉, 내가 나다워지는 순간이 바로 여가 속에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손으로 꽃을 만지고 흙을 고르며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낍니다. 또 다른 분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아직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하고 미소 짓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1시간 통화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두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여가의 힘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 무렵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시간, 아주 작은 손뜨개로 조끼를 만들면서 손주 생각에 미소 짓는 그 장면. 겉으로 보기엔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가를 규칙적으로 즐기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1.8배 높음. 미국 심리학회, 하루 20분만 즐거운 취미를 가져도 삶의 만족도가 31% 상승. 하버드 장기연구,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여가와 관계에서 온다. 즉, 여가는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고 삶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가는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젊을 땐 의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괜히 놀았다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살리고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그냥 놀아도 좋은 이유 5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논다는 말이 어쩐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내가 너무 한가한 건 아닐까? 남들처럼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놀아도 좋은 이유,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몸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깨가 뭉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잘 오지 않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시간, 마음 가는 대로 노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여가 시간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그냥 논다고 생각한 그 시간이 사실은 몸을 살리는 시간이었던 거지요. 2번째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온 우리는 놀면 괜히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마음껏 노는 경험을 해보면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그냥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 읽고 차 마시고 낮잠 자는 게 제일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호사예요. 그 말 속에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3번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쁘게 살 땐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고 친구와도 연락이 끊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노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전엔 손주 생일에 잠깐 들렀다 금세 돌아갔지만 은퇴 후엔 손주와 함께 하루 종일 케이크를 만들고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4번째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죠. 하지만 행복은 꼭 큰돈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시간,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점심,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소득 수준보다 여가 만족도가 노후 행복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노는 시간은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소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채웁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취미나 여가를 가진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31%더 높았다고 합니다. 작은 즐거움 하나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 전체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놀아도 좋은 이유는 5가지.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큰돈이 필요 없으며 결국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하루를 그냥 보냈네 하고 자책하셨다면 이렇게 바꿔 말씀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살리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7번째, 잘 노는 법, 은퇴 후의 지혜로운 실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노는 게 왜 좋은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 논다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걸까?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진짜 잘 노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잘 논다는 건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고 기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리듬입니다. 은퇴하면 자칫 밤낮이 바뀌고 하루가 흐트러지기 쉽지요.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산책을 나서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덜 우울하고 활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늦잠 좀 자도 되지 싶어도 적당한 리듬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입니다. 여러분, 꼭 돈이 많이 드는 게 취미는 아니에요. 꽃에 물을 주고 글씨를 쓰고 동네 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는 것. 이런 소소한 활동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조사에서도 작은 취미 하나만 꾸준히 가져도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겁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지요.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짧은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아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관계라는 건 화려한 모임이 아니라 작은 연락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는 멈춤입니다. 놀아야 한다는 강박조차 내려놓으라는 뜻이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순간. 그 짧은 쉼이 쌓여 우리 마음에 큰 안정과 평화를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강조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활동과 운동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휴식 그리고 정서적인 여유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목표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엔 도서관 책 한 권 읽기. 한 달에 한 번은 친구 만나기. 매일 10분 걷기. 이런 소소한 목표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노는 시간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동네 공원까지 걸어볼까 하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 몇 장을 읽다가 스르르 눈이 감겨 잠시 낮잠을 청하는 오후. 그리고 저녁 무렵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번 같이 먹자 하고 웃으며 약속을 잡는 장면. 이게 바로 잘 노는 삶이고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논다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살리고 내 마음을 회복하며 사람과 다시 이어지고 작은 기쁨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 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달려오며 늘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또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애써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냥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놀면서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돈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결국 하루하루가 더 즐겁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바로 63세 은퇴자가 깨달은 인생 최고의 비밀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지금 잘 놀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햇살 좋은 창가에서의 커피 한 잔, 손주의 웃음, 친구와의 짧은 통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긴 세월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일 테니까요.